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50년 만에 발생한 폭우로 인해 최소 1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이틀 동안 강수량이 연평균을 넘었습니다. 모로코 기상청에 따르면 타그나이트 마을에서는 24시간 동안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모로코 기상청의 후사인 유아베브는 이번 폭우가 향후 기상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기 중 수분 증가로 인해 악천후가 더 빈번해질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사하라 사막에서 극심한 가뭄과 이상기후가 반복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번 폭우는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한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의 셀레스트 사울로 사무총장은 극단적인 기후 상황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 필요성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온타리오에서 13년째 공사 중인 에글링턴 클로스타운 경전철 프로젝트가 최악의 교통사업으로 남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외에도 2개의 다른 경전철 사업도 추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핀치웨스트 경전철은 모든 정거장이 완공되었지만 개통일은 여전히 미정입니다. 이는 모자이크 트랜짓 파트너스가 주정부와 메트로링스를 상대로 비용 증가와 공사 지연에 따른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운행 개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 휴 온타리오 헤이즐 맥컬리어 라인 역시 공사가 지연되면서 건설사 모빌링스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연 이유로는 선로 공차 문제와 설계 변경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비드로 인해 발생한 비용 문제로 에글링턴 클로스타운 시공사도 주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토론토시와 메트로링스는 에글링턴 이스트 경전철과 스카버러 지하철 연장선 연결 구간에 대한 건설 책임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타리오의 주요 경전철 프로젝트들이 지연과 소송에 휘말리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지난 4일 토론토의 워터프런트에 위치한 베덜스트 키 커먼 공원이 공식 개장했습니다. 한때 사람들이 잘 찾지 않던 지역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이 공원은 온타리오호와 빌리비숍 공항의 아름다운 전망을 제공합니다. 베덜스트 키 커먼 공원은 빌리비숍 페리 터미널과 아일랜드 파크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 경계에는 1847년 발진티푸스 전염병으로 희생된 아일랜드 이민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석회암 벽이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캐나다 메가사일로는 공원과 도시를 나누는 경계 역할을 하며 일부는 미술대학교 오케디의 전시 공간으로 재개발될 예정입니다. 이 공원은 경관 설계회사 PFS 스튜디오의 디자인으로 전통 무스코카 의자와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긴 벤치가 마련되어 있고 호숫가에 따라 단풍잎 모양으로 새겨진 석재 산책로가 있습니다. 또한 2,000여 종의 식물과 나무로 이루어진 녹지 공간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캐나다 아일랜드 재단이 운영하는 예술문화센터가 공원 내에 들어설 예정이며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베덜스트 키 커먼 공원은 토론토의 새로운 명소로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쉼터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에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전거 클럽 정으로 달리는 자전거가 지난 9월 30일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회장 이종태가 이끄는 정달자 클럽은 자전거와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달리며 정을 나누는 단체입니다. 토론토에 도착한 회원들은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퀘벡시티의 메이플로드를 포함한 아름다운 캐나다의 자연 속에서 라이딩을 즐겼습니다. 12박 13일의 일정 동안 킹스턴 천섬을 포함해 나이아가라를 경유하며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전거 주행이 금지된 도로에서는 안전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했으며 자전거 주행이 가능한 도로를 선택해 단체로 달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선교단체 심 캐나다 소속인 임재우 선교사가 동행하며 차량 운전과 안내를 담당했습니다. 정달차 클럽의 리더 황혜숙님은
캐나다 동부의 아름다운 단풍길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라며 오타와에서 한국전쟁 당시 조국을 도운 캐나다의 무명용사 기념비를 방문한 것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정달차 팀은 모든 라이딩 일정을 마치고 10월 12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자동차 기술의 혁신에 관한 소식입니다. 운전자 시선을 사로잡는 새로운 기술, 바로 자동차 앞 유리 전체를 화면으로 활용하는 홀로그래픽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현대모비스가 개발 중인 이 기술은 전면 유리창에 내비게이션과 주행 정보를 파노라마처럼 펼쳐줍니다. 이제 조수석에 앉은 사람도 앞 유리로 동영상이나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화상통화가 걸려오면 차량 유리의 한쪽에 친구의 얼굴이 나타나는 장면도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 전장 시스템과 초정밀 광학 기술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꿈의 기술입니다. 기존 HUD는 제한된 공간에서 간단한 정보만 제공했지만 이번 기술은 56인치의 화면으로 사고 경고와 주변 차량 정보 등을 넓은 범위로 제공합니다. 현대모비스는 독일 광학기업 자이스와 협력해 2027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이스는 세계 유일의 EUV 장비용 특수 반사 거울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이들의 협력이 기대됩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이 기술이 안전주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차량 내부 디자인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포드, 독일 BMW, 일본 도요타 등도 비슷한 기술을 개발 중에 있지만 아직 양산에 성공한 기업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CKN 캐나다 코리안 뉴스였습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